우리가 가슴을 봤을 때 축소술은 뭐냐면은 가슴이 한마디로 큰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가 젖꼭지, 니플, 젖꼭지의 위치가 이런 질문도 있어요. 가슴 축소와 가슴 거상의 차이점이 뭘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축소술과 우리가 축소술 후에 가슴 리프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들 하시는데, 우리가 가슴을 봤을 때 축소술은 뭐냐면은 가슴이 한마디로 큰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가 젖꼭지, 니플, 젖꼭지의 위치가 어느 레벨에 와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리프팅을 해야 되느냐, 그냥 축소만 하면 되느냐, 이게 결정되는데, 대개 가슴이 크신 분들은 다 처져 있습니다. 그 볼륨에 의해서 우리가 젖꼭지가 밑으로 쭉 처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개 보면은 우리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꿈치와 팔뚝의 중간 정도 있으면은 축소술 같은 경우에도 리프팅을 안 해도 됩니다. 젖꼭지가. 근데 대개는 보면 젖꼭지가 우리 섰을 때 팔꿈치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그대 가슴이 큰 경우에는 축소술과 함께 동시에 리프팅. 여기서 리프팅의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젖꼭지 위치입니다. 젖꼭지 위치. 그 젖꼭지를 위로 올려주는 그 리프팅 수술을 같이 하는 게 우리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리프팅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결혼하고 출산을 했는데 젖꼭지만 쭉 처지면서 이 출산 후에 특히 뭡니까?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하면서 수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약을 먹다 보면은 가슴 조직이 싹 줄어들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 이제 젖꼭지만 쫙 처지는 경우가 있죠. 가슴 볼륨은 줄어들고 젖꼭지만 처진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심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는데 가슴에 있는 지방과 가슴 조직이 줄어들면서 젖꼭지가 쭉 처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가슴이 뭡니까? 삼각형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슴을 축소할 부위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젖꼭지만 이렇게 올려주는 리프팅, 그 상술만 하면 되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가슴 축소술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지금 질문들도 있어요. 가슴 축소술 외에는 일상생활은 크게 많이 지장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수술은 우리가 그 상처가 콜라겐이 재합성되고 완전히 크로스링킹이라 해서 완전 숙성되는 데까지는 우리가 최소 3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주 이후에는 어떠한 운동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축소술 이후에 오늘 수술하고 내일부터도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뭐 실밥이 녹는 것 때문에 그 스티치 압세스라는데 조금씩 농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국소적인 염증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 다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이제 흉터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흉터라는 거는 조직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새살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 벌어지지 않도록 피부 반창고라든지 이런 걸 한 3, 4주 정도 붙여주시고 일반 생활 하시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수술 후에 주의사항은 도리어 가슴 확대술보다 훨씬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